합계 출산율 0.58명, 2024년 기준 서울의 이야기입니다. 국가 소멸의 위기라며 정치인들은 앞다투어 대책을 내놓습니다. 현금을 지원하겠다, 육아휴직을 늘리겠다, 심지어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도입하겠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런 정책들 지원한다고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겠습니까? 대중의 시선은 늘 표면적인 현상에만 머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기적이라서 애를 안 낳는다. 욜로 문화 때문에 저축을 안 해서 애 키울 돈이 없을 것이다. 같은 비난이 쏟아집니다. 일부 언론은 청년들이 눈이 높아서 결혼을 못한다고 몰아세우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은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것입니다. 지금의 출산율 하락은 단순한 사회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돈의 시스템이 망가졌을 때 나타나는 필연적인 문명적 붕괴의 전조 증상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악순환의 진범은 누구일까요? 진범은 바로 법정화폐 시스템입니다. 사이페드나모스가 그에 져서 달러는 왜 비트코인을 싫어하는가에서 법정화폐 시스템이 어떻게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족을 파괴하는지 날카롭게 분석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높은 시간 선호의 강요입니다. 정부가 화폐를 무한정 찍어내어 가치를 떨어뜨리면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 저축하기보다 당장 눈앞의 소비와 단기적인 쾌락에 집중하게 됩니다. 저축이 불가능해진 사회에서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어떤 의미일까요? 결혼과 출산은 20년 이상을 내다봐야 하는 초장기적인 투자입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청년들은 이 무거운 책임을 포기하고 오늘 하루의 생존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국가가 가족의 역할을 찬탈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가족은 단순한 정서적 결합을 넘어 노후를 보장하고 개인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사회적 안정망이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정성껏 키우고 자녀가 훗날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는 것은 수천 년간 이어진 인류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화폐 발행력을 이용해 이 고리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복지와 연금이라는 달콤한 약속을 내걸며 국가가 가족의 역할을 대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자녀를 통해 미래를 대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출산 유인의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무너진 화폐 가치가 가족의 경제적, 사회적 결속력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처참한 사실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정치인들이 이 구조를 고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에게 청년은 매력적인 고객이 아닙니다. 인구 구조상 표가 되는 쪽은 중장년층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청년을 외면하고 중장년층 위주의 정책을 펴는 것,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성향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이 법정화폐와 만났을 때 발생하는 필연적인 세대 간 약탈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여다볼까요? 가장 잔인한 사례는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얼마 전 발표된 연금 개혁안을 보십시오. 기금 고갈 시점이 다가오자 정부는 보험료 요율을 올리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핵심인 지급 보장에 대해서는 청년들의 불신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대, 30대는 우리는 내기만 하고 나중에 한 푼도 못 받는 것 아니냐고 절규하지만 정치권은 수십 년간 이 폭탄 돌리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당장 표를 가진 5060 세대의 반발을 사기 싫기 때문입니다. 결국 표가 안 되는 청년들의 미래 소득을 담보로 현재의 정치적 안정을 구매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산의 흐름을 보면 그 비정함은 더 선명해집니다. 2025년 기준 대한민국 정부 사회복지 분야 예산 229.1조 중 노령 분야 115.8조로 50.6%를 기록하여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노령 복지 예산만 약 30조 원에 육박하는데 이는 아동이나 청소년, 청년 지원 예산과 비교했을 때 최대 10배 이상 차이나는 수치입니다. 국가의 고가는 한정되어 있는데 생산적인 미래 기술이나 청년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돈이 단기적인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현금성 복지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입니까? 아니면 표를 사기 위한 지출입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현금 살포 포퓰리즘입니다. 지방선거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농어촌 기본소득 같은 이름으로 수조 원의 예산을 편성합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며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정치인들은 민생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워 빚을 내어 돈을 뿌립니다. 이것은 명백한 도둑질입니다. 정부가 화폐 발행력을 이용해 미래 세대의 구매력을 현재로 끌어다 쓰고 그 대가로 권력을 유지하는 거대한 폰지 사기 구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박탈감은 착각이 아닙니다. 숫자가 증명하는 차가운 현실입니다. 시스템은 이미 청년의 시간을 연료로 기득권의 성을 쌓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낳은 괴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입니다. 원래 집은 사람이 살기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정화폐 시스템 하에서 부동산은 저축 수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현금을 들고 있으면 가치가 녹아내리니 사람들은 너도 나도 그나마 희소성이 있는 부동산에 돈을 묻어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쏟아낸 유동성은 실물 경제로 흐르는 대신 부동산 가격을 천문학적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청년들이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물리적 토대 자체가 박살난 것입니다. 내 집 하나 마련하기 힘든데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이런 절규가 핑계가 아니라 망가진 화폐 시스템이 만들어낸 물리적인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절망적인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정치인이 바뀌기를 기다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결코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답은 시스템 밖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트코인이라는 대안에 주목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정치인이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공급량이 2100만 개로 고정된 하드머니입니다. 어떤 권력자도 여러분의 노력을 폄하하거나 미래의 가치를 훔칠 수 없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청년의 고열을 짜내는 정책적 장난질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에너지 말입니다. 가치가 보존되는 돈을 보유하게 될 때 비로소 청년들은 다시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낀 돈이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그 가치를 유지한다는 믿음이 생길 때 비로소 우리는 낮은 시간 선호를 회복하고 다시 가족과 공동체를 꿈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여러분을 채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법정화폐 시스템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청년들의 시간을 연료로 쓰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여러분을 위해 움직이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시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을 1사토시라도 더 모으는 것은 단순히 재테크를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패한 화폐 시스템에 대한 당당한 거부권 행사입니다. 또한 빼앗긴 여러분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삶을 되찾아오려는 숭고한 독립운동이기도 합니다. 이제 법정화폐라는 침몰하는 배에서 내려와 비트코인이라는 구명보트에 올라타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를 보존하고 스스로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시간은 누군가의 공약보다 훨씬 더 고귀한 가치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비트코인 영상 들고 올 예정이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